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시작하는 재생 목록에서는 윈도우 메타 파일 WMF라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메타 파일이 뭐냐 요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윈도우 메타 파일은 벡터 기반 이미지 파일이에요. 일반 이미지들은 레스터 기반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픽셀 단위로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해서 그림판에다가 붙여 넣은 뒤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픽셀 단위로 한 칸 한 칸 색깔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고요. 벡터의 경우는 확대를 해도 곡선이 곡선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벡터 기반 이미지 파일이 어디에 또 쓰이냐?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도면을 이미지로 사용해야 할 경우입니다. 엑셀이나 PPT나 워드나 이런 데에 이미지를 첨부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곳에 작성한 도면의 일부를 이미지로 첨부하고 싶을 때에 윈도우 메타 파일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만 확장자가 WMF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확장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장자를 설계한 것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 빈도가 높은 엑셀, PPT, MS 워드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문자의 외형선을 폴리선으로 만들어야 할 경우입니다. WMF라는 파일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WMF라는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커맨드, 알아둬야 될 커맨드는 뭐가 있느냐? WMF라는 파일을 만드는 WMF out, 그리고 이 WMF를 다시 오토캐드로 불러오는 WMF i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면을 이미지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WMF를 추출만 해내면 되기 때문에 요거 한 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자의 외형선을 폴리선으로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WMF를 추출하고 그걸 다시 갖고 와야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외형선을 폴리선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폴리선으로 가져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축척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추가 작업들을 줄여주는 명령어도 있어요. 바로 익스프레스 툴스에 텍스트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갖고 올 수는 있는데 여전히 후처리는 해줘야 되기는 해요. 그러면 어떤 후처리들을 해줘야 되느냐? 일단 불필요한 선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트림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아예 분해했다가 다시 결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떤 걸 사용하든 간에 불필요한 건 제거해 줄 필요는 있어요. 트림이든 이레이즈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분해를 한 경우엔 분해한 걸 다시 폴리선으로 합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인이라든지 p-edit를 사용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가끔 컨버트 폴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요 정도의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WMF로 갖고 온 이미지를 편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WMF를 추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WMF out은 도면 작업 공간에 보이는 객체들을 도면 작업 공간에 보이는 그대로 추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를 내보내는데 문자가 요만큼 걸쳐 있다. 그러면 요만큼 걸쳐 있는 상태대로 추출돼요. 한번 해볼까요? WMF out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면 어떤 폴더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요. 저는 테스트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결정하고 나면 추출할 객체들을 선택을 해달라고 해요. 여기에서 추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객체의 선택이 끝났다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면 몇 개의 객체를 추출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면서 이렇게 윈도우 메타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윈도우 메타 파일은 오토캐드에 불러올 수도 있고 엑셀이나 워드에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엑셀을 한번 실행해서 불러가 볼까요? 자, 엑셀에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WMF라는 파일도 이미지로 선택할 수 있게 표시가 되고요. 삽입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온 파일은 당연히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림을 편집하는 엑셀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잘 보면 A라는 알파벳이 잘려 있죠? 일부분이 뷰포트 밖으로 삐져나가 있어서 뷰포트 안쪽에 있는 부분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문자라 할지라도 뷰포트에 표시되는 만큼만 이미지로 추출이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 뷰포트를 스크린 캡처로 캡처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미지가 벡터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고 용량 자체도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MS 오피스에서만 사용을 한다면 JPG나 PNG로 추출하는 것보다 메타 파일로 추출하는 게 훨씬 편하고 가볍고 빠릅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메타 파일로 추출을 하고 엑셀에다가도 집어넣어 봤는데, 이번에는 문자의 외형선을 폴리선으로 만드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문자의 외형선을 폴리선으로 가져올 때에도 WMF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토캐드에서 메타 파일을 가져올 때는 WMFi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가져올 파일을 선택하면 어디에 집어넣을 건지 물어봅니다. WMF라는 게 이미지이긴 하지만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는 객체로 읽혀지고요. 이미지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블록으로 객체가 변환돼서 들어오게 돼요. 블록으로 변환이 됐다는 뜻은 익스플로드를 하면 각각의 객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잘 보면 일반 문자들 전체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들은 문자로 가져와 줬습니다. 그리고 글꼴을 보존하기 위해서 스타일도 추출할 때 사용한 스타일에 맞는 글꼴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블록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도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블록으로 작성이 됐으니까 다시 클릭해서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사용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분해를 했다면 반드시 소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블록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객체를 가져오면 온전한 문자들은 문자로 가져와 줘요.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문자, 이렇게 잘려있는 문자 객체가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선으로 변환돼서 객체로 가져와 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WMFin을 사용하는 이유는 문자의 외형선을 폴리선으로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갖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WMF를 사용을 해버리면 문자가 문자로 넘어와 버리니까 외형선을 딸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일부를 가려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강좌들이나 블로그의 글들에선 크게 3가지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EXP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툴스에 들어가 있는 TXT EXP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 전체 절차를 굉장히 간소하게 줄여주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익스프레스 툴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버튼으로는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Explode Text라는 기능이고, 명령어는 txt exp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기능을 실행하고 폴리선으로 바꿀 문자를 선택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WMF로 추출을 했다가 도면을 다시 불러오고 사용이 끝난 블록을 소거까지 해줘요. 그리고 블록을 소거하기 위해선 당연히 블록이 분해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분해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익스프레스 툴스가 없는 분들의 경우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폭의 비율을 바꿔주세요. 이게 1:1로 되어 있으면 일반 문자로 추출이 되는데, 미세하게 늘리거나 미세하게 줄여주면 됩니다. 0.9999라든지 1.0001이라든지 기본값인 1이 아니라 미세하게 다른 값으로 추출을 하면 문자를 폴리선으로 추출을 하고 그걸 폴리선으로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P라는 이름으로 이 친구를 하나 추출을 할 거고요. WMFin을 사용을 해서 P를 불러와서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온전한 문자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선이 선으로 추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2번째 방법은 문자를 반전시키는 겁니다. 미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반전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환경 변수를 하나 수정을 해줘야 돼요. mirrtext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 변수는 문자를 반전시킬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하는 환경 변수인데, 이게 초기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mirror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더라도 문자는 반전되지 않습니다. mirr 텍스트, 미러 텍스트를 0으로 설정한 뒤에 객체를 반전시키려고 해보면 이렇게 위치는 반전이 되는데 문자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반전시키려면 반드시 mirr 텍스트를 1로 바꾼 뒤에 문자를 반전시켜야만 합니다. 혹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mirr 텍스트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자의
반대로가 예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문자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도 되는데 일단 문자가 반전되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반전되어 있으면 WMF로 추출을 할 때 이게 문자라는 걸 컴퓨터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폴리선으로 추출을 하게 되거든요. WMF 아웃을 테스트 2라고 할까요? 요걸 추출을 한번 해봤다가 다시 한번 WMF in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갖고 오게 되면 반전된 상태로 전환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갖고 온 뒤에 다시 한번 반전 기능을 사용을 해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원본객체를 지울게요.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곽선으로 갖고 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WMF in을 사용했기 때문에 블록이죠. 분해해서 각각의 폴리선으로 변환을 한 뒤에 편집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본 객체는 반전시켰던 걸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자의 외형선을 폴리선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으로든 가져온 문자는 일반 폴리선이 아닙니다. 게다가 크기도 다르죠. 원래는 요만한 크기인데 지금은 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자주 사용하고 블로그에 많이 나오는 팁이 WMF 아웃을 사용을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선도 같이 하나 추출해라. 이런 걸 팁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WMF 아웃을 사용을 하는데 테스트 3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선과 문자를 같이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WMF in을 사용을 해서 3번을 갖고 오고 당연히 이걸 분해를 해준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기능으로 축척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편하게 바꿀 수 있도록 기준점을 하나로 맞춰준 뒤에 스케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요만큼 선택을 해서 요 길 기준으로 레퍼런스 옵션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여기까지로 늘려라.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면 원래 있던 문자와 거의 흡사한 위치에 폴리선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치와 크기를 조절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면 되겠죠. 문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요렇게 갖고 온 거에서 요 가운데 선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요 밑에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일단 추출된 선들을 살펴보면 객체 유형이 2D 폴리선이에요. 우리가 폴리선을 작성을 하면 2D 폴리선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폴리선이라고 표시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폴리선과 여기 있는 폴리선은 서로 유형이 달라요. 폴리선의 경우 세그먼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하나의 세그먼트만 선택하면 하위 객체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 한 개만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D 폴리선의 경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서 객체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우려고 하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방법이 몇 가지로 갈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 2D 폴리선들을 일반 폴리선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convert poly라는 명령어입니다. convert poly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경량으로 바꿀 건지 중량으로 바꿀 건지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폴리선의 객체 유형은 LW 폴리선이고 경량입니다. 경량을 선택한 뒤에 객체를 쭉 선택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주면 일반 폴리선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일반 폴리선으로 변환이 됐으니까 하위 세그먼트만 골라서 선택을 한 뒤에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하나의 폴리선으로 묶어주기 위해 조인을 사용하거나 혹은 p-edi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결합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폴리선 편집의 옵션들 중에는 다중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결합을 시켜줄 필요가 없고요. 떨어져 있는 여러 개를 한 번에 편집을 해도 한 번에 각각의 폴리선으로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인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캐드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폴리선으로 합칠 때 조인보다는 p-edit의 결합이라는 옵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요만큼을 한 번에 바꿔볼게요. convert poly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경량으로 요만큼의 객체들을 바꿔준 뒤에 하위 세그먼트들만 골라서 선택을 해서 제거해 줍니다. 선택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트림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해줘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제거만 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 뒤에 요만큼의 친구들을 각각 한 덩이씩 결합을 하고 싶다면 조인이란 기능을 사용을 해도 되긴 하지만 보다 강력한 폴리선 편집이란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다중 옵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폴리선을 쭉 선택을 해줍니다. 그 뒤에 결합 옵션을 사용을 하고 퍼지 거리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 퍼지 거리는 오차 범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을 입력하면 서로 붙어 있는 것끼리만 하나의 폴리선으로 한 번에 합쳐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절차대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나는 굳이 하나의 폴리선으로까지 작업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분들은 임포트한 뒤에 트림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냥 불필요한 부분만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만 사용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정리한 것보다 정리하지 않은 게 조금 더 무거울 수는 있다는 거, 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에서 WMF를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